이 제품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웰니스 기기의 아주 시조새 같은 스마트워치의 조상법 중 되는 1991년에 나왔던 MC 스퀘어라는 장비입니다. 지금도 팔리고 있고요. 이걸 쓸 때는 도저히 집중이 안 되다가 안 쓸 때 집중이 잘 되는 아주 희한한 효과를 아마 다들 어렸을 때 경험하셨을 겁니다. 디지털 기반의 바이오 웰니스의 역사가 우리도 상당하다라는 그 우스갯소리로 시작을 해봅니다. 그 전반적인 그 디지털 웰니스 시장에 대한 얘기를 먼저 시작을 좀 해보겠는데요. 현재 의약품 디지털 치료제는 인원과 과정을 격분해서 시간 비용 소모가 큰 반면에 의학전 단계의 웰니스 분야는 바로 출시가 가능하고 현재 국내에서 생소한 블루오션이라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100세 시대를 앞두고 건강 수명을 늘려야 되는 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바이오 웰니스 서비스 찾는 고객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현재 웰니스 기업의 주 타깃층이 중장년층이 아니라 MZ 세대라는 점에서 저희는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크로스핏이나 등산과 같은 고강도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겨하는 MZ 세대는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어떤 세대보다 높습니다. 조금 슬픈 자아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전처럼 취업해서 집 사고 노후를 대비하는 이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세대다 보니까 지금 당장 인풋과 아웃풋이 분명한 걸 찾는 성향이 다른 세대보다 짙습니다. 그것이 건강영역인데요. 맛있는 것을 먹고 잘 빠진 몸매에 어울리는 트렌디한 스포츠 복장을 입고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가시하고 싶은 욕망이 매우 강합니다. 실제로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 사용자 연령대는 30대 여성층이 가장 붙었습니다. 스스로 건강을 위해 영양제 등을 사서 챙겨 먹는 소위 셀프 메디테이션 현상이 MZ세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영향입니다. 또 하나 주요한 현상은 잘 자는 것이 중요한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슬리퍼노믹스라는 시장 성장세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 못 자는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주변에 적지 않은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불면증 처방을 받은 사례가 70여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디지털 바이오 웰니스 제품이 하나 가장 많을 것 같은데 관련한 시장이 어떤 양면성이 나타나고 있어서 제법 흥미로운 대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각성 음료와 수면 음료가 있는데요. 이 판매 추이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에너지 음료 판매량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국가에서만 에너지 음료가 계속해서 판매량이 치솟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열정적인 국민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작년부터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도 스타트업 투자를 통해서 그 수면 음료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곧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 국내에서는 CJ와 같은 식음료 대기업에서 이 시장에 속속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면을 대하는 국가별 태도도 조금 다른데요. 우리가 보통 잠을 잘 잤다라고 하면 4-5시간 정도를 아주 기절하는 것처럼 자고 일어났을 때 좀 몽한 상황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잘 잤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길게 자는 거를 아주 잘 잤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와 같은 차이가 있어서 그 수면 음료도 그 원물을 무엇을 쓸 것인가가 각 나라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바이오 웰니스 시장을 둘러싼 동향과 이모저모를 좀 앞쪽에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희 팀과 제가 만난 디지털 바이오 웰니스 업체들을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멜로인 팩토리라는 회사입니다. 현재 그 슬리퍼노믹스 시장의 76% 정도는 스마트워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모두 아시겠지만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자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수면 측정을 부가적인 기능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착용하고 자지는 않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개선한 스타트업의 BM인데요. 이 회사는 착용하지 않고도 수면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을 내놨습니다.
비접촉식 수면 측정과 진동용 스마트 알람기가 들어있는 미듬이라는 제품인데요. 시제품은 나왔으나 아직 정식 출시된 제품은 아닙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아주 긴 막대 형태의 장치를 밑에 깔고 자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기에 장착된 센서는 잠이 든 사람의 심박수, 호흡수, 움직임, 소리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 진동을 측정해서 최적의 수면 환경을 파악하고 비정상적인 생체 신호를 판독합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면 모니터링과 함께 수면 부호흡증을 판단하고 수면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잠들 때는 미세한 진동으로 알파카를 증가시키고 호흡수 저하를 유발해서 잠에 들게 하고요. 일어날 때는 잔잔한 진동을 이용해서 알람 시간 5분 전부터 사용자를 얇은 수면으로 이끄는 부드러운 진동 패턴을 줘서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합니다. 저희가 이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그 돌연사라는 측면이 있는데, 이 제품은 뇌졸중이나 심장마비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제품을 통해서 신속한 알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나중에 사람을 살리는 제품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품은 깃솔이라는 데서 나온 것인데요. 이 회사는 그 별리사 분이 창업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바이오 웰니스 회사들을 취재를 하면서 그 대부분의 대표들이 의사나 약사 이런 의학계 계통의 사람들보다 다른 분야에 계신 분들의 진출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었는데요. 여기 별리사분이 했던 회사뿐만 아니라 나중에 데카르트라는 회사는 넥슨에서 게임을 개발했던 친구가 창업을 했던 회사였습니다. 이 리솔의 제품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헤어밴드 형태여서 꿀잠 밴드라는 별칭이 붙은 슬리피솔이라는 제품을 판매 중입니다. 이 머리띠를 쓰면 약한 전류를 뇌에 보내는데요. 스트레스를 낮추고 불면결로 완화합니다. 현재 수면 장애와 우울증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만나볼 곳은 가지랩이라는 회사인데, 가지랩은 채소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건강한 이미지를 불어넣고 싶어서 이 사명을 택했다고 하는데, 보험회사에도 보면 우리 당근을 뜻하는 캐롯이라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그 첨단 기술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서 택이라는 명칭을 유행처럼 붙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이오 기업의 해삼해운도 야채, 채소에서 따오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이 가지랩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누움이라는 곳에서 의료자문 매니저로 7년간 일한 김영인 연세대와 의과대 교수가 작년에 창업한 회사입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홈페이지에서 나만의 건강 전략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일상과 식단, 운동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서 자신의 유형을 진단을 하고요. 그 유형을 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맞는 영양, 운동, 스트레스 관리 전략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하게 MBTI에 가까워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앞으로 자신의 유형 진단에 맞는 웰니스 상품을 추천을 하고요. 건강 콘텐츠도 소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끼리 일상의 건강 정보를 공유한 커뮤니티 같은 것도 추가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이 업체는 국내 유일한 바이오 웰니스의 종합 포털 사이트가 될 겁니다. 이 회사가 출범 1년도 안 돼서 네이버와 카카오로부터 18억 투자를 받았습니다. 시드 투자로. 근데 이 대표 얘기를 나눌 때 재미난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 시장의 선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미국 사용자들은 조금 불편해도 그러려니 하고 쓰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기준치가 매우 높아서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바로 환불해달라고 얘기를 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에서의 테스트 결과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유심히 본다고 하는데, 한국에서의 성공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이어진다라고 본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의 경험치와 전략이 가까운 시장인 일본과 동남아시아, 더 나아가서 미국 시장에서 진출하는데 유효한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이 서비스를 보면서 제가 잠깐 들었던 생각인데요. 포항공대가 포항시에 아주 비밀스럽게 제시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포항에 가보시면 지금 포항은 시의 자격을 지금 잃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령화가 많이 진전됐고요. 그쪽에 있는 노인분들이 아침에 포항역에 가시면은 서울에 가는 KTX 타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에 있는 병원을 이용하겠다고 가시는 분들인데요. 포항공대에서 어떤 걸 제시했냐면 포항시에 계신 분들의 모든 DNA를 분석을 해서 그 분석을 토대로 그 예방과학 쪽을 적용한 첫 번째 사례의 도시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조 원의 사업비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바이오 웰니스의 기업들은 향후에는 지역 지자체들로부터 많은 러브콜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살펴보실 회사는 데카르트라는 곳인데 게임 개발자가 세운 회사입니다. 2021년 3월에 내 건강관리 앱이라는 데카르트를 개발을 했는데요. 국내 치매 환자가 8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마땅한 치료제가 없고요. 주목할 점은 치매 발병 비율이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높다는 점입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줄는데 이때 뇌를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호르몬도 함께 줄어서 치매를 유발합니다. 데카르트의 사업 모델은 일단 앱을 켜면 뇌 건강 자가 진단 테스트를 진행하고 오늘 실천해야 할 목표 활동을 제시합니다. 20개 이상의 인지력 강화 게임을 하세요. 여행 영어를 외우세요. 도수 치료와 요가를 하세요. 휴식이나 집중, 긴장 이런 거에 관련한 심호흡을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하버드 메디스쿨에서 나오는 뇌 관련 논문에 기반해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출시하자마자 바로 이 유료화를 시도를 했는데요. 9,900원의 유료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1년간 6만원, 7만원 정도를 내야 되는 내는 구독자를 2,000명 이상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실적을 본 모아경제와 미래에셋 벤처투자 구석투자로 나섰는데 이 시장 반응을 아주 호의적으로 이끄는 데카르트만의 비결을 저희가 한번 알아봤더니 50대 이상 사용자들이 별다른 설명 없이도 손쉽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에 맞춰서 앱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5060 세대 여성들이 주로 쓰는 게임과 카카오톡 그리고 애니팡 같은 그런 사용자 환경을 그대로 가져왔던 것이었는데요. 데카르트 앱의 평균 체류 시간은 20분 정도라고 하는데 바이오 웰니스 관련된 앱에서는 그리 적지 않은 체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 서비스가 여성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병원에 가서 검사받기가 두렵고요. 우려한 진단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는데 일종의 예비 치매 노인으로 낙인 찍힐까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서비스를 앱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병원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검사는 한번 받아보고 싶고 이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이 서비스에 직접 돈을 내고 쓴다고 합니다. 네, 다음 회사는 필라이즈라는 회사입니다. 누적 투자금이 155개에 달하고요. 영양제가 내 몸에 맞는지, 부족한지, 과도한 성분은 없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필요한 성분이 들어간 건기식 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리는 최근 10년간의 건강검진 결과 그리고 나이, 성별, 체질, 복용하는 의약품들을 입력을 하면 국내외 한 26,000개 정도의 영양제 중에서 나에게 맞는 제품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믿어 볼 만한 서비스가 여겨지는데요. 우리나라 기능성 건강식품 시장 규모가 6조 4,5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세대를 불문하고 높아지면서 비타민이나 밀크시슬, 루테인, 프로폴리스와 같은 건기식을 찾는 분이 확 늘었는데 코로나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30% 정도 넘게 커졌다고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건기식을 활발히 소비하는 연령대는 어떻게 보면 55세부터 74세까지 인구일 텐데 여기에 MZ 세대들이 가세를 하면서 그 시장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 작년이죠. 건기식을 섭취한 100명 중 10%는 코로나 이후에 먹기 시작을 했다고 대답을 했고요. 이 중에 20대가 거의 20%를 차지했습니다. 30대가 10%, 40대가 8.2%. 월등히 높은 비율이죠. 젊었을 때 미리 몸을 챙기려고 하는 이 얼리케어 족이라는 문화가 계속 늘면서 이 필라인즈라는 회사에 아주 호재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비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는 사실 그 AI 푸드 스캐닝이라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그 식판 위에 있는 음식들을 찍고 그리고 식후에 남은 음식들을 찍어서 이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를 판단하지만 사실은 잔반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가장 눈여겨본 것은 헬스케어 기능이었습니다. 식전, 식후, 식판 정보와 개인정보를 연동해서 개개인의 식습관을 추천하는 겁니다. 사원증이나 학생증을 태깅하고 AI 스캐너 안면 인식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식판을 스캔하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개인별 섭취 열량이나 영양소를 분석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AI가 적합한 식단을 추천하는 방식인데요. 이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회사나 학교 급식에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직장 보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험사들이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그 비용을 줄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이런 누비랩의 AI 푸드 스캐닝 기술에 투자를 할 만하다고 판단이 들고 이런 B2B 시장에서 성장이 유망한 회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케어맥이라는 곳인데요. 당뇨병 관련한 패치형 인슐린 펌프 케어레보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케어맥이는 전기 3두 현상을 활용해서 인슐린을 체내에 투약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 3두 현상은 막으로 분리된 물질에 전압을 가하면 유체가 이동하는 핫 현상을 얘기하는데요. 충분한 약물을 전달하는 게 중요한데 아직 인허가 단계에 거쳐 있는 제품입니다. 이미 투자자들이 이 제품의 가능성을 보고 125억 원 정도의 투자금을 베팅했는데 사실 이 제품을 설명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와 비슷한 제품을 개발했다는 기사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사의 전화통이 불이 납니다. 그 아이가 인슐린 주사를 배에 하루에 2번씩 맞는데 그 제품은 어디서 살 수 있냐고 물어보십니다. 부모님들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임상 등을 거치고 상용화까지는 한 10년 걸릴 거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시고 잠시 멈춰 계세요. 그래서 이런 제품 기사는 더욱 조심스럽긴 한데 만성질환 관련한 바이오 기기의 혁신이 고통을 앓고 있는 그런 여러 가족의 행복을 찾아줄 정말 중요한 아이템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제품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순수 바람이라는 회사인데요. 전자파가 적게 나오는 드라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은 아내를 뇌졸중으로 사별하셨고 딸이 둘이고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딸들이 드라이기를 쓰는데 전자파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됐는데 드라이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별 생각 없이 쓰던 제품들에서 우리는 바이오 웰니스와 관련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만든 사례입니다. 이 전자파가 왜 나오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드라이기는 니크롬 코일을 가열한 다음에 모터에서 팬을 구동하는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전자파는 니크롬 코일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이 드라이기를 장시간 사용하면 100도 이상 열이 오르는데 외부 케이스에 전달될 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연제로 사용하는 유리 섬유 커브에서 미세먼지와 라돈도 같이 발생을 합니다.
순수바람이 개발한 이 드라이브 퓨어리즘이라는 것은 전자파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라돈 이 세 가지 유해 요소를 잡은 제품입니다. 가격은 1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고 아직 시중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 바이오 웰리스 관련한 제가 만났던 기업들의 얘기는 이 정도였고요. 저희가 이 버시스라는 회사에 제가 주목을 하면서 혹시나 예비 창업자나 창업자분들한테 아이디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넣어봤습니다. 이 버시스는 메타버스 관련한 회사인데 게임을 만든 게 게임 캐릭터가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양옆으로 갈 때 음악이 나오는데 각기 다른 음악이 나오고 그 게임 캐릭터가 뛰거나 걸을 때 음악의 속도가 다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아진 음악을 리믹스처럼 하게 되면 모아보면 조합을 하면 하나의 새로운 음악이 나오는 형태인데요. 이 친구들이 CES에 나갔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현대차에서 이 기술을 가져가고 싶어 했는데요. 현대차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자율주행차는 창문이 필요 없습니다. 외부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구조를 디스플레이로 깔 것이고 만약에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동차 안에서 내가 자고 싶다. 그러면 침대가 하나 놓여져 있고 그 주변은 자연환경처럼 꾸며진 디스플레이가 켜질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 내부의 탑승자는 이 자동차가 지금 달리고 있는지 또 속도를 내고 있는지 속도를 줄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이 버시스에서 찾은 거죠. 버시스의 게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음악이 빨라지고 캐릭터가 걸으면 음악이 늦어지는 형태. 이것을 접목을 하면 자율주행차 안에서 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인데 이런 자율주행차 안에서의 어떤 디지털화는 바이오 웰리스 기기의 어떤 바이오 웰리스 자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안에서 뭔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바이오 웰리스 제품을 만들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력이니까 가격 정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업 모델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 정책일 건데요. 사람들이 디지털 웰리스에 돈을 좀처럼 쓰지 않죠. 처음에 구독 서비스만 결제 모델에 대해 거부감이 컸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이 B2B 시장으로 나갔었는데요. 이를테면 당뇨병 환자들이 쓸 수 있는 앱을 개발하면 병원에서 이를 처방해 줄 수 있는 앱을 처방전을 내놓죠. 그렇게 매출을 올리는 형태였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OTT가 대중화되면서 정기결제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대폭 줄었고 그러면서 건강관리앱을 구독하는 것을 사람들이 망설이지 않게 됐습니다. 최근 들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똑딱이 유료화를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규제가 걸린 상황에서 월 1,000원을 받겠다고 했는데요. 응원 댓글이 아직 많습니다. 100만 명이 쓴다고 했을 때 월 1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고요. 연 120억 원이 생겨납니다. 그럼 아주 훌륭한 거죠. 똑딱은 저걸로 살아남겠지만 후발 업체는 다 죽일 수 있는 가격 정책으로도 보여집니다. 회원수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무료화를 할 수밖에 없는데 똑딱만큼 모으기는 이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이오 웰리스 제품이나 서비스는 과연 얼마의 가격이 가장 적당한 것일까요?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격 정책을 서비스 성장 단계를 고려해서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는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네, 바이오 웰리스 관련해서 지금은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을 공략할 적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얼마 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온 얘기를 간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와 같은 대규모 라이프 사이언스 시장을 보유하고 있죠. 후생노동성 통계를 보면 2019년에 일본 국민이 지출한 의료비가
우리나라 돈으로 401조 원이었습니다. 과거 최고치인데요. 일본 의료용 의약품 시장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라고 합니다. 향후에 의료정보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온라인 진료와 같은 의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일본 내 신약 개발 오픈 이노베이션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외 스타트업 진출에 이전보다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제가 일본 도쿄에 갔을 때 기시다 총리를 만났습니다. 일본 톱5 스타트업에게 직접 상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연출을 통해서 일본 젊은이들이 그 스타트업 창업을 유도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에서는 외국인 기업가들한테 거주 요건을 완화하면서 사업 자금부터 A씨와 V씨까지 모두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외국인에게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비자를 부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진은 스타벅스와 애플파크 그리고 안저 카메라를 개발한 박사님의 모습입니다. 스타벅스에서는 번호표를 나눠주지 않죠. 기다리는 동안 손님 간의 대화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애플파크는 원형으로 지어졌는데 직원 간에 물리적으로 만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한다는 목적 아래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보급형 휴대용 안저 카메라를 개발한 이대목동 병원의 김유톱 부교수를 만난 건 2017년이었고 그때 얘기가 지금도 변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다면 가장 어려웠던 점은 앞으로 만들 제품의 수용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제품에 넣을 필수 기능 무엇인지를 혼자서 고민해야 했다라는 부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공학 엔지니어와 그리고 의료 분야 종사자들 간의 어떤 소통의 자리가 거의 없다 보니까 실제로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메디텍이 이번 자리를 만든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계속 공학자들과 의료 종사자들 간의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매우 어렵다고 하고 풀릴 기미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스타트업들도 투자 혹한기라는 표현을 지겹도록 듣고 있는데요. 예전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꺾여도 그냥 하는 마음이 더욱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